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실존주의가 말하는 현대인의 삶.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롭다는 선언을 자주 듣는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비교적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받는다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쉽게 간주한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던 철학 사조 중 하나가 바로 실존주의다. 실존주의는 인간은 어떠한 본질에 앞서 존재하며 그로부터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실존주의를 토대로 현대인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한다. 실존주의가 대두한 배경을 살펴보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의 격변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서구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급속히 흔들렸다. 특히 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퇴색하고 인간이 주어진 운명을 통해 의미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살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전환 속에서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고통을 겪는가? 인간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심도 있게 제기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흔히 실존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당대의 합리주의와 객관적 진리에 몰두하던 철학 풍토에 반기를 들며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단독자를 강조했다. 무엇이 옳다고 사회가 강요하고 신학이 일방적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진리는 주체성이라며 각자가 하느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진정으로 결단해본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불안과 절망이 발생하지만 오히려 그 불안을 마주하며 자신이 가진 믿음 혹은 선택의 자유를 절실하게 체감하게 된다. 즉 불안은 자유의 그림자이자 진정한 결단을 요구하는 신호인 셈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존 기독교적 도덕 질서를 노예 도덕이라 비판하면서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통해 세계관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기존의 초월적 가치나 절대적 신이 더 이상 인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함을 통감했고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스스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것은 기존 제도나 관습에 얽매인 수동적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 자유를 지향하는 태도였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곧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러나 니체의 메시지가 때로는 권력지향적이거나 엘리트주의적으로 왜곡되기도 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신이 죽었다는 선언이 가져다준 충격은 전통적 가치의 붕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재정립하게 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을 현존재라고 칭하며 우리 존재가 단지 세계 안에 던져진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정 시대와 문화, 언어, 관계망 안에 던져져 있고 이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예속된 채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앞질러 사유하고 죽음이라는 궁극적 한계를 자각함으로써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실존의 차원이라고 불렀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개 세상 사람들의 관습과 의견에 휩쓸려 사는데 그것을 벗어나 자기 죽음에 대한 자각, 즉 유한성의 인식을 통해 본래성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유가 단순히 선택지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죽음을 포함한 인간의 조건 전체를 진지하게 인수인계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실존주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명제로 유명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본질이나 설계도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본질을 창조해 나간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이 곧 자유의 구현이며 동시에 책임을 수반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정해져 있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자유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곧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선택이며 우리는 매 순간 피할 수 없는 자유의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하면 종종 안구와 즉 깊은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는 자기 기만이나 나 자신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 도피를 거부하고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진정한 실존적 자유에 가깝다고 보았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운동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해방론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제2의 성을 통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선언을 남겼다. 이는 남녀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강요되는 각종 역할이나 제약을 벗어나는 문제 역시 실존주의가 말하는 자유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보부아르는 인간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인간은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을 매우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낙관적인 답만 제시했던 것은 아니다. 자유로움은 달콤한 약속처럼 들리지만 막상 그것을 자각한 뒤에는 불안, 공포, 책임, 결단과 같은 단어가 줄줄이 따라온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절망감과 무력감이 엄습하기 쉽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자유를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숙명으로 파악하고 그 숙명을 제대로 수락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과제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존주의 사유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우리는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 법적 형식적 자유를 누리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 경제의 논리에 깊숙이 편입되어 취업이나 생존 경쟁 속에서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삶의 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 나아가 SNS가 일상화되고 수많은 미디어 메시지와 비교 문화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대중의 시선과 평가에 더 민감해져 온갖 눈치와 자기 검열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정보와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한편으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어려워졌다. 실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핵심은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관습 속에서 허덕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하기에 그 누구도 내게 이 길이 정답이다라고 단언해 줄 수 없다. 사르트르가 말한 우리는 선택하기를 강요받는 존재 라는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직장이나 진로, 인간관계, 소비 패턴 등 수많은 결정의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이나 다수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내 자유의 행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나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실존적 자유를 외면하는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운명 탓이나 구조 탓으로 돌리려 한다.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나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여러 제약 조건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던져져 있다. 그럼에도 실존주의는 그 안에서조차 인간은 전혀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현실의 조건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완전 무결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을 쓰는 방식이 곧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실존주의의 한계나 비판 지점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강조가 지나쳐서 구조적 문제나 정치 경제적 불의에 대한 비판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또한 자유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내면적인 차원에만 국한시키고 실제 사회적 변혁이나 집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된다. 이런 비판적 시각은 실존주의가 강력한 주체성을 주장하는 만큼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맹점을 짚어보는 데 기여한다. 그렇지만 실존주의자들도 개인의 결단이 전혀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르트르나 보부아르는 정치적 참여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실존주의는 모든 것은 개인 탓이다 라고 단언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책임은 결코 남에게 미룰 수 없다는 말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라는 물음에 대해 실존주의는 단순한 긍정도 부정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그 선택이 진정한 나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두렵고 무거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건넨다. 자유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온갖 가능성과 무게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그 무게가 바로 실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인은 더욱 복잡한 제도와 관습,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맞닥뜨려 때로 그 자유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마케팅 전략에 의해 유도되는 가짜 자유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럼에도 실존주의는 묻는다. 그 상황에서도 결국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자 인간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물음이다. 결론적으로 실존주의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는 분명하다. 인간은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자기 결정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재앙적인 상황에서조차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뇌하게 만드는 강력한
물음이며 평온한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매서운 질문이기도 하다. 자유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직면해야 할 과제로 우리의 실존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자유로움을 표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내 운명을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기꺼이 감내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 실존주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존재하라는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